보성이, 에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자, 이반 데니소비치, 즉 쇼프는 자기가 이제 2년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를 준비한다, 대비한다. 근데 응. 이제 아내가 편지로 일을 하는데 이 벽걸이 염색 일을 하면 돈을 막 많이 번다고 하더라. 근데 그리 썩 마음에 들진 않았다. 아예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런 일을 하자면 양심이 불량해야 할 것이고 윗사람들에게 뇌물도 갖다 줘야 할지 모른다. 슈오프는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지 않은 것은 싫다. 자, 슈오프는 어떤 사람일까? 뭐 주인공 주인공은 다 착한 사람이지 뭐. 근데 요즘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나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슈오프는 착한 사람. 범죄도시처럼. 아니, 범죄도시 주인공은 착하지. 다만 좀 생긴 게 무서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슈오프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진다. 이렇게 착한데 왜 수용소에 있지? 아마도 그냥 끌려가서 음, 저 반장도. 쉽게 번 돈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이건 아빠는 공감한다. 힘들게 벌어야지 이 돈을,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이라는 실감도 나지 않는 법이다. 실감, 리얼리티. 응. 노동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옛말이 그래서 하나 맞는 것 끌려가서 같아. 일을 하고 싶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일하고 싶어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은 없어. 아빠가 장담할 수 있어. 자, 열매란 것은 보통 좋은 결과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노동 없이는 좋은 결과가 없다는 옛말. 옛말은 이제 몇백 년 전부터 이제 내려오는 말. 그러니까 뭐 속담 이런 거. 우리 예전에 그러면 속담 배웠었지. 주인공은 하고 음.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서 너희 일해. 가끔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 뭐 월크 캠프 같은 거. 그래, 그래. 그 한국에 가면은 해병대 캠프 같은 것도 있지. 돈을 주면서 우리 아들을 고생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자, 옛말이 하나. 그런 것도 그런데, 있어? 아빠 저 다음에 여름에 되면은 고생이 보낼 거야. 거기 가면은 막 군대처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막 바닷가에서 막 뒹굴라고 하고, 잡아뜨리고, 그래. 그런 거 왜? 음. 그래, 아빠도 잘 이해 못해서 왜 돈을 주고 자식을 고생을 고생을. 시키지? 그렇게 하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낮아지지. 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아빠,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옷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끼게 되겠지만은, 아니 나 아빠 미울 거야. 뭐 너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아빠, 엄마의 감사함을 느끼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서 뭔가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든다. 음, 그러니까 행복의 레벨을 굳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높이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음, 자, 몸을 돌리자 바로 반장의 얼굴과 마주쳤다. 어깨가 떡 벌어진 반장은 아주 건장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체구가 크다. 근데 얘는 몇 년 남았어?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왜냐하면 10년 플러스 10년이니까. 근데 아마도 내년이면 아직 스탈린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또 10년이 추가될 거야, 반장은. 묵묵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런 농담으로 자기 반응들을 웃기는 그런 부류의 아직 반장은 살아 아니다. 있어? 또 스탈린은 요 소설 속의 시점에서는 2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쇼프가 형기가 끝날 때쯤. 그러나 그는 자기 반원들의 식량 할당량에 대해서는 그럼 저 반장도 아빠가 설명할 때좀 듣고 질문을 해.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는 편이다. 여기에서 아빠가 얘기했었지. 저걸 정반대로 하면 누가 된다? 어? 반장을 정반대로 하면 누가 된다? 스탈린. 잠깐 그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게 스탈린을 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의 뜻은 아마 스탈린은 이제 막 위선도 하면서 농담도 하지만은 뭔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신경 안 쓰는 국민들이 배가 고픈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근데 저 반장도 저 알려주지 않고 그냥 1년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는 벌써 두 번째 형기를 살고 있는데 두 번째 형기란 게 그거야. 원래 처음에 반장은 10년 형기로 들어왔었어. 응, 10년이 끝났을 때 이제 자기는 해방될 줄 알았지. 응. 근데 10년 더 해버린 화가 거야. 난다, 얘. 근데 아마도 1년 후에 또 10년 더 할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더블 제퍼티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번의 잘못에 두 번 처벌하면 안 돼. 얘는 왜?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 한국도 그 1980년대에는 교도소에서 죄를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보고 감호라고 해서 또 다른 형무소에 보내가지고 붙잡아두는 그런 게 있었어. 나쁘다. 음. 와, 아빠는 28.5개월 군대에 있었거든. 만약 28.5개월 군 생활하고 끝나고 툭 나오는데 28.5개월 더 해버리면 아빠는 미쳐버릴 거야. 근데, 어. 어, 저, 음흠. 반장, 뭐, 나갈 수 없다고 알고 있지. 아마도 지금쯤 반장은 짐작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럼 그냥,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몇 년 더 기다려. 근데 그거는 반장이 알려주지 않아. 또 형무소는 알고 있어. 그래서 안 알려줘도 10년 더. 아마도.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아마도 휴오프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아. 운이 좋다. 반장은 마마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연두 때 잘못하면 이제 얼굴에 온통인지 그 죽은 개처럼 이렇게 생겨서 곰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반점이 생겨. 얼굴을 하고 있다. 바람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얼굴 불쌍한 반장. 가죽이, 얼굴 가죽 스킨이 참나무 껍질처럼 단단하다. 그러니까 그 바람들과 같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막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막 그러니까 찬 바람이 불어도 블리자드가 막 불어도 건드럽지도 않다. 리자드? 눈보라.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도착했다. 일하는 곳에. 그래도 이 건물은 석탄을 아끼지 않고 떼는 바람에 훈훈하다. 훈훈하다는 이제 따뜻하다와 뜨겁다, 그저 따뜻한 정도, 조금 따뜻한 정도. 응. 이렇게 석탄을 허비하는 것은 죄수들을 따뜻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판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죄수들을 위한 건 없다. 다만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죄수들이 죽을까봐 최소한의 것을 준다. 빵이야? 그 아침에 죽만 먹고 빵은 숨겨서 왔잖아. 그걸 지금 먹는 거야. 이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 입김에 얼어붙은 마스크를 목에서 풀어내고 그것을 손으로 부벽한 다음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 그것으로 빵을 싸서 겨드랑이 속에 끼워 넣었다. 부스러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잘 봐두자. 자, 작가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에 스탈린은 털보 영감이라고 썼다가 그 뒤쪽에 나온다. 털보 영감이라고 썼다가 2년 동안 작가가 이런 수용소에 있었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이런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아는 거야. 응? 이 소설을 쓴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소련에서 군대에 있을 때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탈린을 털보 영감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군대의 편지는 뜯어서 내용을 다 확인하고 전달을 해줘. 응. 그래서 걸린 거야. 이 자식. 그래서 작가가 이런 수용소에서 2년 동안 직접 생활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세한 걸 다 아는 거야. 얘도 운이 안 좋다. 그렇긴 한데 덕분에 우리는 이 작품 때문은 아니지만은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 뭐 대체로 이 작품 때문일 거야. 즉 우리는 어떤 노벨 문학상을 탄 좋은 작품을 읽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걸 보는 동안은 독자들은 이게 현실인 것처럼 빠져들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그 색을 아주 상세하게 아니, 저기 빵 맛있어.
맛있겠냐? 아마도 맛있게 보이는데. 맛있게 보이지만은 맛있는 빵은 주진 않을 거야. 맛있어 보여도 음. 맛있어. 자, 그럼 아빠가 설명하고 있지? 아빠가 어. 설명할 때는 뭐 해라? 어, 그냥 말해. 나도 자, 말해. 영화 감독이든 작가든 그 속의 세계를 디테일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현실처럼 속는다고. 그래야지 몰입이 돼. 그게 빠져들 수 있어. 근데 어설프면은 사람들이 이거 현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전히 독자들은 소설책 밖에서 그냥 이건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읽어. 그러면 내용 전달이 잘 안 돼. 음. 그러니까 재밌는 소설이나 영화는 그걸 읽는 동안은 내가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구나. 거기에서 이제 이 허구가 사실처럼 느껴지려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다 설계가 돼 있어야 돼. 사소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다고, 현실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읽다 보면은 마치 내가 쇼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불쌍한 쇼프. 그러면서 뭔 말을 하는 것보다 항상 쇼프가 뭔가를 먹을 때는 내가 옛날에는 어떻던 걸 먹었는데 지금 이런 걸 먹고 있네? 라고 한다. 그건 뭐예요? 감자. 프라이팬에 구운 감자를 몇 개씩이나 먹어 치우던 일. 그러니까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 야채를 넣어 끓인 죽을 냄비째 먹던 일. 그리고 식량 사정이 좋았던 옛날에는 제법 큼직한 고깃덩어리를 먹었던 때도 있었고, 게다가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시던 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 그러면은 옛날이 좋았던 거야? 지금이 좋았던 거야? 옛날 어, 훨씬 더. 음. 원래 맛있는데. 그럼 지금 스탈린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런 의미가 담겨 아니, 있어. 아마도 이 소설은 스탈린 죽고 다음에 나섰지. 왜 그러면 그때 나섰으면 스탈린 또 2년 더. 자, 그래서 잠깐 이런 식으로 또 비교를 한다. 옛날에 나라면은 지금 이런 거는 줘도 안 먹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걸 먹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현재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현재 소련의 지배자인 총통인 이제 스탈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음식은 그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제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이 빵 조각을 먹듯이 먹어야 하는 법이다. 입안에 조금씩 넣고 혀끝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침이 묻어나도록 한 다음에 씹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정말 눈앞에 막 시오프가 보여. 그러면 아직 설익은 빵이라도 설익은 덜 익은 나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른다. 또 이 소설의 한 가지 단점은 읽다 보면 자꾸 배가 고파.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왠지 갓 구운 빵에다가 버터를 얹어가지고 싹 녹인 다음에 먹고 싶어져. 그러면 엄마가 또 배 나온다고 또 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참자.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나빠.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만 8년째. 그러니까 벌써 9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슈오프가 먹은 것이 무엇인가? 옛날 같으면 입에 대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 것이다. 즉, 이 8년 동안 소련의 상황은 나아졌다? 못해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누구 때문에? 스탈린. 자, 근데 이제 늑대란 별명을 가진 페츠코프 뭐 별명이 늑대인데 페츠코프 어디 얘기했었지. 슈오프와 다르게 욕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얘는 먹어도 막 터져 하는 애다. 그래서 얘가 슈호프의 행복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란색, 저, 음, 저 주인공 천천히 먹고 있는데 어떤 나쁜 애가 뺏어가면 화나겠지. 근데 마치 이제 빨간색을 파란색 배경에 놔두면 더 돋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얘는 또 담배 피우고 싶은 욕심이 막 있다 보니까 남들이 버린 담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담배잎 조금 남은 걸 다 모아서 담배 말고 있다. 무릎 위에 꽁초를 모두 까놓고 종이에 그것을 말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해군 중령이 야 더러운 놈아 그러다 저저 병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오 함장 자네도 한 8년 갇혀 있어 보라고 꽁초에 눈이 벌게질 테니 말이야. 꽁초는 피다만 담배 그걸 꽁초라고 해. 꽁초에 눈이 벌게진다는 것은 우와 저거 갖고 싶어 그럼 눈이 벌게진다라고 표현해.
근데 요 말은 좀 모순이 있는 게 슈오프는 여기 8년 동안 있었는데 안 들었지. 음, 즉 슈오프는 좀 다르다. 음. 그러니까 요 소설은 만약에 페추코프를 주인공을 했으면은 이 소설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게 돼. 근데 그럼 왜 작가가 페추코프가 아니라 슈오프를 주인공으로 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왜? 그리고 페추코프는 이날 저녁에 막 나머지 접시 뺏어서 핥으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돌아오거든. 즉 페추코프에게는 이날은 굉장히 운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왜 배추 커플을 왜 때려? 음?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 접시가 비잖아. 음, 거기에 스프가 좀 남아 있었어. 그걸 서로 핥으려고 막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서로. 서로 핥으려고. 슈어프는 하마터면 자기 손가락마저 깨물었을 정도로 빵에 정신이 팔렸었지만 반원형의 빵 껍질 부분은 남겨두었다. 빵 제일 가에 딱딱한 부분. 대접은 이제 그릇. 어. 밑바닥에 눌러붙은 죽을 긁어 먹는 데는 그까지 긁어 먹는 데는 혀보다는 이게 더 좋다. 근데 지금 뭐, 음, 저 배추 커플 지금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 그렇진 않을 거야.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이 먹다가 이렇게 놔야지 이제 그걸 뭔가 차지할 권리가 생기지. 남이 먹고 있는데 뺐으면은 뭐 죄수들끼리 서로서로 어떤 연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 근데 이제 슈오프가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여기 왔는데 혹시 딴 놈이 내 침대 밑에 거기 숨겨놓은 그 빵을 훔쳐가면 어쩌지? 그건 걱정하고 있어. 그런 경우는 종종 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작가가 실제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맛있나? 갑자기 빵 먹고 싶어진다. 이렇게 앉아서 쉬는 시간으로 해봐야 고작 20분을 못 넘기는 시간이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저녁이 아직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자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해지자 슈어프는 다시 싹 이렇게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막 춥고 배고파서 억눌렸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슬슬 이제 점점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근데 자유로워지면은 이건 뭔데? 날로 아, 그러면은 당장 밖으로 넘어가 버릴지도 몰라. 즉 내가 왜 여기 있지? 모든 죄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나가. 그러면 수용소는 감당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의 conflict, 갈등은 사건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은 이 죄수들을 불행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억누르려는 스탈린과 응, 이 속에서 행복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슈오프 응. 사이의 싸움이야.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스탈린 죽었잖아. 아직은 살아있어, 이 소설 속에서는. 그래도 이 소설 속에서도 스탈린 죽었잖아. 그래서 죽을 아니, 이 거야. 소설 속에는 아직 안 죽었어. 죽을 거야. 그래서 어, 뭐 아마도 슈어프. 그렇겠지. 만약에, 그리고 어, 슈어프서 스탈린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사? 가난한 농부가 저 스탈린을 어떻게 만나. 어, 자,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반대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으면 그냥 주인공을 페츠코프로 바꾸면 돼. 그러면 주제는 반대가 돼. 그래서 페츠코프를 따라가는 거야. 페츠코프가 하루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면 이제 제목도 바뀌겠지. 이제 페츠코프의 하루. 두 명의 죄수점 눈속에 파묻혀 죽는다 해도 그리 문제될 건 없다. 죽는 건 문제가 아니야. 큰 문제가 아니야. 응. 걔한테 뜯어먹기라고 내전해버리면 그만이다. 이건 너무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탈주자, 뭐야? 그러니까 시체를 걔한테 먹이로 주는 거야. 누구한테? 걔한테 걔. 아, 그 바닷가에 있는 빵개가 아니라 왈왈왈 하는 개. 그러나 혹시라도 탈주자, 즉 빈자리가 생겨버리면 안 된다. 응. 나온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죄수가 그만큼, 간수가 그만큼 죄수가 돼야 돼. 물론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죄수들에게 무슨 이익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일을 못했으면 일요일날 일을 시킨다. 대신에. 복분의 보급도 중단되는 바람에 빵이 부족해지고 식당에서 주는 부식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도 죄수들은 당장 오늘 하루만 좀 쉬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눈보라가 불어라. 이처럼 생각이 갇혀 있는 거야. 그냥 눈앞밖에 못 봐. 불행하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그냥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밖에 생각을 못 해. 즉 지금은 죄수들은 수용소의 의도대로 생각이 갇혀 있어. 응. 음. 그때 추린이 나타났다. 추린이 반장이야. 줄이? 반장. 이름이 추린이야. 스탈린, 줄이, 스탈린, 줄이. 아니, 스탈린은 통통이고, 자, 얼굴이 붉으스레한 것이 꼭 새끼 돼지 같은 16밖에 안 되는 코프치크. 코프치크 잘 기억해 두자. 소설에서 아이들은 그 사회의 미래를 상징한다. 왜? 아니, 그거는 얘들이 커서 언젠가 이제 어른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어른은 그 사회의 현재를 상징하거든. 응. 그리고 노인은 그 사회의 과거를 상징해. 근데, 어. 그래서, 아이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16살짜리 아이가 왜 잡혀왔을까? 오, 불쌍해. 어. 자, 그리고 킬리가스라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불구스레한 두 볼이 수용소의 죄수답지 않다. 왜냐면 얘한테는 소포가 자주 오거든. 집에서 소포를 자주 보내죠. 그러니까, 그, 수용소의 밥도 먹고, 또, 그, 자기 가족들이 보내주는 고기도 먹고, 고기. 음, 그러니까 절인 돼지비계 이런 거, 와, 소세지. 좋겠다, 얘는. 얘는 다른 음, 애보다 좋겠다. 음. 얘는 사실 까나탕이 좀더 맛있어. 고생이 감자탕이랑 짜장면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삼계탕. 다음에 한국 가면 감자탕 실컷 먹자. 근데 조금 짜지 않아? 더 맛있는데. 그래, 짜게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이것 봐, 바냐. 바냐는 또 쇼프의 애칭이다. 그러니까 일반 데니소비츠 쇼프면서 동시에 또 바냐이기도 하다. 바냐는 엘리자베스를 리즈로 부르는 것처럼 애칭이다. 그러니까 바냐라고 해도 또 쇼프다. 소련, 지금의 러시아 소설은 이게 어렵다. 그냥 나 마냐 어. 마냐 마냐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아, 상관들, 윗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었다면 이 엄동설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런 날씨. 응, 예, 곡괭이로 구덩이 파러 가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도 이들도 가서 일을 못할 것이라는 걸 아마 짐작했을 거야. 저렇게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기계는 다 고장났는데 아마 일을 못할 것이다. 다만 얼어 죽지 않으려면은 막 곡괭이질 막 해야 되겠지. 그러면 돌아왔을 때쯤에는 힘이 막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겠지. 응. 그게 목적이야. 중앙 난방장치에 설치된 승강기만 움직여준다면 일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언젠가 모터가 불에 탄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수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이 공장은 당시 소련의 모습을 상징한다. 즉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모든 부분이 다 고장났다. 마치 소련처럼. 기계실 바로 입구에 모르타르통이 뒹굴고 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이 소련을 원통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이제 야, 니들이 고쳐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을 보냈다. 이들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자. 어? 뭘 고쳐? 그러니까 스탈린이 망쳐놓은 소련을 이 죄수들이 어떻게 고쳐놓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기계실 바로 입구에 모르타르통이 뒹굴고 있다. 부피가 워낙 커서 온전한 상태로 운반하기를 글렀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9월 안 부서져 있다. 이때 킬리가스와 슈오프가 팔짱을 사이에 낀 채 다가왔다. 루핑을 사이에 낀 채 다가왔다. 반장은 그것을 보고 조언하고 즉시 작업빛을 다시 했다. 루핑이란 것은 뭐 검은 비닐 같은 건데 그걸 딱 보자 반장은 저걸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다시 그러니까 넌 저기로 가고 넌 저기로 가고 쫙 반장은 창의적으로 배치를 한다. 얘도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라고 한다. 자 리더인데 어떤 리더는 야 힘든 일은 네가 하고 야 나까지 해야 되냐 이런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는 자기가 그냥 제일 힘든 일을 자기가 해버린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저 뭐 제일 힘든 일 자기가 하는 리더도 따를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반원들이 반장을 신뢰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반원들은 스탈린보다 반장을 더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항상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뢰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자, 시오프는 너 날로 거치고, 너는 창문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탈린이 망쳐놓은 이 공장이라는 시스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작가는 여기서 암시한다. 만약에 소련이 저 반장 같은, 백사관 반장 같은 저런 뛰어난 지도자를 만난다면 소련은 어떻게 될까? 스탈린 같은 무능한 리더가 아니라. 질문해? 스탈린은 무능해. 근데 만약에 스탈린이 아니라 반장 같은 저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만약 그렇다면 소련은 어떻게 변할까? 아마 지금 이 공장처럼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뭐라? 부활. 그런 19금 표현 쓰지 마. 자,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불알을 빼버린다. 자, 꺼낸다. 오케이, 불알은 생각하지 마. 내 머리엔 뭐라 없는데. 뭐라는 거 있어. 자, 19금으로 가지 말자. 페트코프는 전에 어느 높은 관청에서 일했고 전용차까지 타고 다닐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는 국가에서 차를 제공해 줘. 그만큼 페트코프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 반장 몇 살이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시오프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시오프가 8년인데 반장은 19년째잖아. 그걸 본다면 아마 11살 정도는 많지 않을까? 작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업량 조정이다. 즉 페이퍼워크. 실제 일은 요만큼 했는데 서류상에는 이만큼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일했는 것만큼 빵을 주거든. 그러니까 일을 실제 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일을 얼마나 했는지 허풍 치는 게 중요하다. 블러핑. 거품? 블러핑. 능력 있는 우리 반장은 작업량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다. 즉 일은 요만큼, 일은 100만큼 했는데 우리 200 했는 건 써줘요. 200 했다고. 그래서 200 한 것처럼 만든다. 왜냐하면 그러면 빵이 더 많이 나오고 반원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원들은 반장을 신뢰하고 또 감사도 한다. 그렇게 해? 그것도 좀 치팅하고. 그렇긴 한데 소련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뭐. 자, 다 끝내지 못한 일도 다 끝낸 것처럼 속여야 하기도 하지만 자금력이 낮은 일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섭, 네고시에이션을 응. 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계획량 초과, 차후. 응. 다른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럼 이제 어, 음, 좀 스탈린 이렇게 안 하면 그때 월war2 미국 이길지도 몰라. 미국 이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반장 같은 리더가 있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마디 배워보자.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if란 것은 없어. 만약 어떠했더라면,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 그것은 수용소를 위한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건설공사에서 수많은 이익금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장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용소가 가져간다. 그리고 죄수들은 저녁 식사 때 200g짜리 빵을 보너스로 받는다. 그러니까 죄수들에게는 빵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 이익은 다 자기들이 가져간다. 근데 그래도 죄수들은 그 200g 빵이라도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 200g? 저렇게만? 어? 200g? 어. 저렇게만? 200g면 뭐 작은 빵 하나 사이즈 이렇게 되네. 아빠 저렇게만. 아빠 보성이 나이 때 그러니까 옥수수 빵이라고 있었어. 그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 가운데 제일 꼭대기 가운데 아주 얇게 잼이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 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에 50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매일 50원 용돈을 얻어가지고 동네 가게 가서 이제 하루에 그걸 하나씩 그걸 사 먹었었지. 맛있어? 그때는 너무 맛있었어 그게. 그러니까 나타니까 맛있는 게 아니야. 하...
50원? 저렇게 어. 써? 저렇게 사? 지금 아빠가 100원 보성이 넣어줘. 나이 때였으면은 13살이면 83년, 1983년. 부채도 음. 뭐 누구지? 전두환 주겠지? 전두환 씨는 작년에 죽었고,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어. 아 그때 대통령. 슈오프는 장난기가 심한 코프치크. 아까 이제 16살짜리 꼬마 코프치크를 진짜처럼 귀여워한다. 코프치크는 숲에 은거 중이던 벤데르파에게 우유를 날라다 줬다는 제목으로 체포돼요. 그러니까 나 벤데르파는 찾아봤는데 모르겠어. 아무 찾아봐도 이런 건 안 나와. 벤데르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소련에 저항하던 어떤 소수민족이 아닐까. 아, 그 소련은 소수민족들이 중국처럼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거든. 그게 깨지면서 지금은 러시아랑 이렇게 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눠졌는데, 근데 그러니까 벤데르파는 아마도 뭔가 소련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소수민족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어. 우유를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줬다고 너 이 자식 10년. 와, 음. 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잡혀왔을 것이다. 여기 왜 MP3 왜 총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항군이겠지. 아직 어린애라고 해도 형기는 어른들하고 똑같다. 아, 자, 이 그런 뚱뚱한 다음 애 쇼프는 누구야? 두 장의 판, 얘가 이제 코프치크 어린애. 좀 뚱뚱하네? 옷이 뚱뚱해서 그래. 두 장의 판자를 맞붙여 사다리를 만들고 코프치크에게 연통을 매달라고 한다. 연통은 이제 요거 난로 위에 이렇게 저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가는 저기 통로. 쇼프는 쇼프대로 바쁘다. 그러니까 폐허였는데 반장이 이렇게 반원대로 움직이니까 이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잘려. 즉 스탈린이 망쳐놓은 소련을 소시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건한다. 즉 작가는 스탈린이란 지도자는 무능하지만은 소련의 이 농부들 이런 소시민들은 뛰어나다. 그러니까 소련에 반장 같은 지도자만 나오면은 소련은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니지. 글쎄요. 그러니까 소련에 뭔가 뛰어난 리더가 있었던 적이 지금 지금은 또, 리더 저 사람 누군데? 응? 지금 리더. 그 사람? 어, 아빠는 별로. 왜? 그 사람도 독재자잖아. 뭐 어쩔래? 그래도 별님보단 좋겠잖아. 일을 하고 있느라면 시간이 의욕시 빨리 지나가고는 한다. 중천에 해가 걸려있으면 말이야. 하고 해군 중령이 끼어든다. 12시간이고 1시야. 왜 그렇지? 아니, 해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면 그 12시지. 그건 어디나 똑같잖아. 범명이 있는 다음부터는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단 말이야. 스탈린은 이제 자기 이제 죽기 얼마 전부터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한다. 신기하. 신격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바꾼다. 자, 앞으로 12시는 1시로 바꾼다. 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다면 이제 스탈린이 신에게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독재자들이 보통 이제 말년이 되면은 이 독재자들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말년이 되면 좀 쉽게 좀 정신이 그 그런 경향이 얘는 있어. 왠지 스탈린 음. 왠지 좀 뭐라 히틀러 좀 닮은. 자, 아니 그따위 법령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야? 소비에트 정부지. 즉 스탈린. 쇼프는 순간 정말 하늘의 법칙마저도 그들이 법령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아니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 신과 맞짱 뜨는 건가? 1대1로? 그래서 이제 어, 요거는 스탈린에 대한 조롱이다. 어, 쇼프야 음. 형기가 킬리가스 본인의 형기는 25년이다. 킬리가스는 시옷보다 나중에 들어온 죄수다. 아주 좋은 때도 있어서 무조건 10년이 언도된 적이 있다. 요게 이제 시오프랑 이제 반장이 수용소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중죄든 아니면 가벼운 죄든 다 그냥 10년. 10년. 그런데 49년 이후부터는 시대가 바뀌어서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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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1 하기 쉽잖아니까. 그냥 처음부터 25년. 근데 저 음. 뭐 실리가스 누구야? 같이 일하는 동료. 아, 쇼프랑 같이 일하는. 불쌍해. 10년이 언제든지.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쇼프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야, 쟤는 25년인데, 야, 나는 운이 좋아서 10년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저 아직은 스탈린 아직 안 죽었는데 그래서 음. 다시 10년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25년 끝난 다음에 또 25년 할지도 모르지. 만약에 몇 스탈린이 살아있다면. 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추후 상부방침이 있을 때까지 형기가 끝났다. 그럼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 다음에 정부의 어떤 명령이 있을 때까지 너 그냥 계속 수용소에 살아. 누군가 3년을 언도받았는데 형기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5년으로 추가형을 3년 끝났어? 그럼 5년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여기 사람 저 10번째 이 사람 못생겼는데. 어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임마. 아빠가 왜 돈 모으는지 알아. 스탈린 빨리 스탈린. 보성이가 이대로 생겨가지고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아빠가 나중에 이제 보성이 스탈린 성형수술 빨리, 시켜주려고 그래. 스탈린 빨리, 그래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스탈린 빨리, 스탈린 빨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왜, 내일 왜. 슈호프가 수용소에 왜 잡혀왔는가? 이걸 내일 얘기하자. 원래 왜 제일 뭐. 중요한 것은 저 소년탐정 김전이란 만화처럼 제일 재밌는 부분은 내일로 미뤄놔야지 좋은 거야. 그럼 거의 끝난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